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5월 첫째 주 금요일 5월 7일입니다. 천지통부치 2군 지지론의 133페이지를 보면은 오화요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오화라는 것은 원로서는 1년 중에서 음력 5월달이고 하지를 중심한 달로서 24절기 중에서 망종과 하지가 들어있는 달이더라. 하루로서는 한낮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1시까지를 오시라고 한다. 태양이 천도 최상에 있으니 그림자가 가장 적은 면적을 나타내는 시간이며 쉬어가는 시간에는 말씨는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 여기서 천도란 것은 경도 이도를 말하는데요. 경도는 지도상에서 세로선이 경도고 경도의 기준점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도의 기준점이면서 영도죠. 경도 영도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그리고 이도는 지도상에서 가로선을 말하는데 가로선인 위도의 기준점은 적도각입니다. 그래서 적도가 영도. 그래서 적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북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남이, 북쪽 끝은 북극 그러면서 북이 90도, 남쪽 끝은 남극 그러면서 남이 90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도 이도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화는 12지주 중에서 양권을 총괄하는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고 모든 일을 주관한다. 천간의 태양인 병화는 지지에 본 오화를 조성하면서 큰 집을 호화롭게 치장을 해서 병오로 불볕더위의 왕이 되고 만물을 적극적으로 양성화시켜가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더라. 고로 천간에서는 병화가, 지지에서는 오화가 양권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식물에서 오화는 활짝 피어있는 꽃의 상태로서 시방을 노출시키고 있는 꽃이 활짝 피어있는 상태를 말하며 정화가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더라. 동물에서 오화는 힘을 상징하기도 한 말이라고도 하며 힘의 척도를 나타내는 마력 또는 동력, 추진력, 회전력, 순발력 등으로 표현한다. 오화는 모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요 중심적인 축을 이루기에 상과 역을 상도 욕심, 그 욕심, 역자도 욕심, 그래서 욕심을 대표하는 것이며 시기요 보이는 세계의 통솔권자라고 할 수 있는 독재자의 권력을 갖고 있는 곳이 오화더라. 그러면서도 내용의 심상, 즉 속마음으로는 너무 심하게 나타냈다는 감정이 싹트게 되는 즉 이것을 오양 중의 일음이고 동 중에 움직이는 중에 고요함이 있는 일음 초생이라고 하는 원리라고 하겠더라. 인생사는 집착하면서 늙어가는 인생에 거쳐가는 길이 과욕으로 인해서 재발하기에 생활하는 곳곳에 비리와 부조리로 어지럽고 더러운 세상을 만들게 되고 서로 간의 경쟁이 전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세상사는 매일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재앙 속에 살고 있더라. 집착의 모순성을 본 오화로 나타낼 때 일점의 양심은 싹트게 되며 자기 발견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수의 통일작용인 것이며 자기정신의 근본 자리를 이면 보이지 않는 곳 깊숙한 곳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가고 있는 곳이 오화의 일흠초생이라고 하는 것이더라. 자수는 오향 중에
일양이고 오화는 오양 중의 일음으로 진행해 가고 있으며 양가는 남자의 음가는 여자에 비유하고 여자는 욕심이 있으면서도 외부적으로는 행동하지 않고 화장으로서 발산해서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남자는 욕심 속에서 살면서도 그 속마음은 순수한 정적 안정을 추구하고 있기에 남녀 화합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연이고 본능적인 합리라고 해야 할 것이더라. 깨우치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여자의 수도는 돌을 닦는 일은 100년을 해가도 표현되지 않기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서 도를 크게 이루리라고 했으리라. 석가열의 부처께서는 고행과 인욕 속에서 마음법의 이치를 깨우치시어 종교다운 정교, 인본주의의 불교를 창시하셨고 인생의 변화 면모와 인간의 성품까지도 또한 만물의 변화와 강대무변한 내외의 자비도 사생애까지도 자한시하셨고 진아를 발견해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더라. 이렇게 인내하는 마음속에는 참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진실체의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 천인법도 연구원들도 인내하며 수행한 데에 지식을 얻고 지식이 쌓이는 속에서 지혜를 얻을 것이며 신묘한 지혜 속에서 차원 높은 경지와 타고난 본성을 깨달을 것이더라. 만물의 견성 속에서 마음법의 원리와 진리를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만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찰하는 자유자재의 대도성불이라는 것이며 완성된 자유인간이라는 천상천하에 홀로 있는 독유일물로서 최고 경지 부처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건강장락을 얻어 열반의 하모니를 들을 것이더라.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쉽게 되는 것은 쉽게 허물어지기 쉽고, 이건 특이성 제목으로 말하죠. 뭐 복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또는 도박, 요즘에는 또 가상화폐가 한참 열풍이죠. 이런 것들을 특이성 제목을 거는데 이렇게 쉽게 모은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이요. 열중은 실중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더라. 권력도 크게 휘두르면 허무하게 무너지기 쉽고 진시 황제도 거의 당대에 이르겠다가 당대에 무너진 영상이었고 아주 강한 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는 허약한 일면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더라. 오하는 이렇게 날뛰는 형상으로서 표현되어 우리 속담에 굴레벗은 망아지 같다라고 하는 날뛰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등등을 주변이나 좌우 상하를 의식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하며 완력과 같은 힘의 남용을 말해갔다. 그래서 오와의 성격을 보면은 속전속결,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그리고 정열적이고 기억력이 좋더라. 단점으로는 다혈질이면서 급하고 겁이 많은 게 오화일주의 일지가 오화로 되는 사람들의 단점이더라. 그 말이죠. 불교에서는 진실을 주체로 하는 마음가짐을 근본으로 일체유심조라는 성언이 있더라. 팔자자랑 건강자랑보다는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노라고 자랑해야 할 것이며 팔정도를 이행하며 생활하는 인간성을 그려가야 할 것이더라. 팔정도라는 것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8가지 수행법을 팔정도 그러면서 정견, 정사유, 정언 또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팔정도더라. 팔정도의 뜻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팔자와 운명을 초월할 수 있는 대능력을 수도를 거듭하는 대도 차원으로 불교에서는 장엄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면 좋으리라. 장엄법이라는 것이 무엇 보고 장엄법이냐 그러면 자유자재는 물론이고 만상, 삼라만상을 교체할 수 있는 무한 능력이나 대자연법에는 순응하면서 조화하는 심신의 수양 속에서 완전 자유인이 되어 거리낌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가야 할 것이더라. 여기까지 해서 5화를 마치고 151페이지를 보면은 미토 요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토도 음권이냐 양권이냐 했을 때 양권, 시간으로는 오후 1시, 2시, 3시 사이를 말하고 계절로는 여름, 원로는 음력 6월, 동물에서는 양, 인체로 하면 위, 밥통. 미토는 원로서는 1년 중에 6월이며 염천, 더울 염자, 하늘천자, 하늘이 굉장히 더운 계절이며 또한 이음지절이고 낙화토지라고 한다. 버드나무 잎이 가장 푸르름을 자랑하는 계절로 청록지절이며 일명 버드나무 유자의 6월이라고도 하며 나무가 머무른다는 성류나무 유자의 6월이라고도 하는 성류의 계절이라고도 하더라. 하루로서는 오후 1시, 2시, 3시 사이를 말하며 하루 중에서는 기온이 가장, 특히 여름철에는 기온이 가장 상승한 시간이기도 하더라. 1년 중에는 미월이 가장 덥고 하루 중에는 미시가 가장 더우며 미신월과 축인월에는 추위와 더위가 가장 극심함을 나타낸다. 하루 중에는 이 낮 12시가 태양하고 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 태양빛이 직각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가장 더워야 되는데 낮 12시가 가장 더운 게 아니라 2시가 지난 오후 2시가 되어야 가장 덥더라. 그 이유는 낮 12시인 오후 시에는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열이 복사열이 적고 오후 2시에는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복사열이 낮 12시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실은 낮 12시보다는 오후 2시가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는 더 멀고 직각으로 비치지 않고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거든요. 그런데도 직각으로 비치는 시간이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오시보다 2시간이 지난 미시가 더운 이유는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복사열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걸 자연과학에서는 복사열이 전도되는 기간은 하루에는 2시간 정도 걸리고 이것을 복사열 전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 동양철학에서는 기의 새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기의 새가 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2시간 차이가 나는데 1년으로 계산하면은 1년은 365일이죠. 그래서 365일 곱하기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730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730시간을 24시간으로 나누면 약 30일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하루로는 2시간 차이가 나고 1년으로는 한 달 차이가 나는 것, 이것 보고 복사열 전도기간, 동양철학에서는 기의 새가 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태양의 공전과 자전의 중심은 지지의 좌묘오위에 안배를 해서 계절 중심과 시간 중심을 설정을 했지만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축진미술토의 체감을 느끼고 살고 있으며 그 이유는 기의 새가 정하기 때문이며 고로 5월 하지에 극심한 더위가 없고 한 달이 지난 음력 6월달이 가장 덥고 자월 동지에 극심한 추위가 없고 한 달 후인 음력 12월달이 가장 추운 것은 천기의 지세가 따라다니기 때문이며 복사열 전도기간이라고 한다. 어느 학자들은 축진미술이 바르게 정립 서 있어야
된다고 하고 좌묘우위로 잘못 서 있기 때문에 부당한 시달림을 받는다고 하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이더라. 왜냐하면 천도에서 태양에서 볼 때 축집 미술이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고, 음권과 양권의 교체와 추위와 더위는 물론이며 비와 눈의 순교와 동지와 하지 등이 있게 되고, 생로병사의 만물 변화와 고진멸도의 사성까지도 있게 되는 것이더라. 축집 미술이 똑바로 서 있게 된다면 지구는 곧 종말이 오고 말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사실이더라. 왜냐하면 적도 위주로 바로 서서 태양이 돈다면 극에 극이 더하게 되어 살아있는 모든 것은 파괴가 되고 기체, 액체, 고체까지도 직접 파괴됨으로써 지구의 만생물은 말살되고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며 지구는 대분열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더라. 미토는 이렇게 천도 화 중심인 오화의 태양의 열기 속에서 또 바른 마음을 회복하려고 무한히 예를 태운 성직이 나타나는 바 과히 존경하고 받들어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더라. 상성 또한 대중도 대중용의 화기로서 유해와 초절을 게을리하지 않고 분노와 폭동 속에 살면서도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정신과 물질의 진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성품을 내장하고 있더라. 그래서 미토의 성격은 예심이 많고 인내심도 많고 자비심이 많은데 단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 급하고 기가 좀 얇은 편이고 주색 여자와 술을 좋아하고 이기적인 것이 단점이더라. 미토는 인체로 보면은 위장의 역할을 맡고 있으니 외부의 시끄러움을 모두 감수하고 말없이 소화하고 채소 미분하여 각초로 공급을 꾀하고 있는 것이더라. 이와 장은 뜨거운 것도 찬 것도 마른 것도 젖은 것도 부드러운 것도 딱딱한 것도 무한의 진행으로 계속 소화하여 각처 적서로 적시의 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고마움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욕으로 가식에서 무지한 피해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니 정신 차려 음미해야 할 것이더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69페이지의 신금요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